예. 상임지부장입니다. 제가 이제 상임 근무한 지는 2년 반이 됐고요. 제가 상해 가서 주로, 좀 해보자 하는 게 기업들을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제가 상해 한 2,000개 기업 정도 나와 있는데, 제가 한 1,000개 기업 정도는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이야기를 나눠보면 실제로 굉장히 다 어렵다고들 하고, 그런 거 보면 중국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시장이다 하는 걸 제가 실감을 하고요. 제가 상해로 오는 도중에도 뭐 현대종합상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국내에 들어가니까 뭐 좀 하나 좀 가져와라. 뭐 수출할 게 너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중국을 쉽게 이야기를 하고 또 언론에서 워낙 많은 자료가 나돌지만 실제로 중국이 그렇게 쉬운 시장도 또 그렇다고 또 어려운 시장도 아니다. 시장은 시장일 뿐이다. 좋은 제품이 있으면 언젠가 그걸 뚫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거고 또 중국이 또 그렇게 뭐 큰 시장이라고 해서 내가 그걸 다 독차지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발표자를 할 때 제가 중국 브리핑 자료를 해볼까 하다가 그냥 제가 그 기업인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거를 제가 쭉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도 제가 이제 중국 내수 진출을 위한 상해 플랫폼 전략 이렇게 정했습니다. 플랫폼이라는 거는 아시는 것처럼 열차가 출발할 때 거기 서 있는 자리죠. 그래서 어느 열차를 탈 것인가 또 어느 채널을 탈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채널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해가 뭐 다른 북경도 있고 뭐 청도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별로 진출할 수 있는 루트는 많지만 그래도 상해가 소비재나 또는 서비스업 쪽에서는 좀 더 앞서가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상해 쪽도 한번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뭐 저한테 이메일도 그렇고 국내에서 각종 여러 가지 문의사항도 많으시고요. 또 시장 개척이 쉽지 않다 보니까 저한테 뭐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한 30분씩 이렇게 저한테. 그러면 제가 다 들어드립니다. 들어드리고 그러나 언젠가 기다리시면 분명히 때는 올 거라 이렇게 제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만큼 좀 답답하신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제 경험담만으로 제가 상담한 내용만을 가지고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진행하는 순서는 그 중국 시장의 변화, 화동, 화남. 화동이라는 거는 그 중화할 때 화입니다. 그래서 그 중국의 동쪽, 중국의 남쪽을 얘기합니다. 화동은 이제 상해를 근처에서 강소성, 절강성을 얘기하고요. 화남은 광동성을 위주로 해서 푸친성, 그러니까 복건성하고 그 해남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화남 지역의 유통 채널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저희 같은 기관들이 할 일은 주로 이제 뭐 개별적인 바이어 상담도 중요하지만 전체 유통 채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진출할 수 있는지 그런 기본적인 루트를 열어주는 게 저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제가 요즘은 많이 이쪽에 중심을 두고 많이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출 기업들이 이제 권하는 투자나 수출의 팁,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저희 지부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시장을 그냥 이렇게 어떤 도식화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제가 그냥 이렇게 나름대로 임의적으로 적었습니다. 그 과거에 30년간 중국이 30년간 고도 성장을 하면서 그 성장의 축은 항상 투자였습니다. 투자 플러스 수출이었는데요. 투자라는 건 뭐냐면 정부가 돈을 대고 계속 돈을 쏘아붙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중심의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도 그 국영기업 중심이 되고 그다음에 그 소비나 이런 쪽 내수보다는 생산 쪽에 그 중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그 수입 물품도 역시 중간재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기본적인 뭐 섬유 소재 같은 그런 제품들을 많이 수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영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북경 쪽에 정부의 채널이 중요하기 때문에 북경 쪽에 많이 중심이 가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은 이제 사회주의 경제긴 하지만 그 시장 원리가 냉정하게 적용되는 시장이 또 중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내수 중심으로 전환이 됐고 그다음에 기업들도 역시 알리바바 같은 항주 뭐 이런 것처럼 다 그 민간 기업들이 많이 그 포진해 있는 곳이 또 이 상해 이남 지역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이 강조하는 것처럼 소비가 많이 강조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재와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은 역시
그 장강 이남, 화동 하남 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소비자를 보면 과거에 비해서 뭐 굉장히 소득 수준이 많이 올라갔죠. 지금은 거의 $10,000 수준이니까 거의 전체 빈부차는 크지만 그래도 상당히 그 구매력이 높아진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소비 형태는 이제 개별적인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과거와 같이 그냥 양적으로 밀어붙이는 시장이 아닌 질적으로 좀 성숙된 시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개별 수요가 많이 늘어나니까 유통 채널 역시 그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상해에 가면 아모레퍼시픽 그 공장이 있습니다. 한 축구장 한 10개 정도 되는 공장인데요. 거기 가서 봐도 그 공장이 재고를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따라서 필요한 물량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 오더에 따라서 곧바로 물품이 생산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별 수요가 많이 다양화가 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만난 그 기업들을 보면 중간재는 역시 팔 물건이 없다. 중간재라는 게 뭐 팔 물건이 없다고 해서 완전히 없다는 건 아니고 어차피 중국에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시장에 물품의 한 95%가 다 중간재입니다. 그 중간재가 더 이상 수출이 늘어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제가 상해에 가서 그 기고를 할 때 이제 중간재 수출은 어차피 중국이 계속 기술 투자 정부 보조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수입 대체가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있는데 지금은 당장 현실화되고 있죠. 그에 반해서 중소기업이나 서비스 쪽은 아무래도 소비자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진출 여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되게 뭐 여러 가지 나와서 뭐 이 시장은 이런 품목이 유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으로서는 유망 품목이라는 건 상대적이다. 어떤 경우는 뭐 상담회 때 쌀도 가지고 나오세요. 쌀도 가지고 나오시고 뭐 다양한 품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품목 자체를 시장에서 평가에 맡겨야지 그 본인 스스로 이거는 이렇게 도식적으로 이건 유망하고 이건 유망하지 않다. 이런 거는 좀 그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소기업이나 서비스 기업들이 제대로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 예를 들어 뭐 화장품만 해도 중국에서 와서 되게 막 성공을 하고 실제로 국내에서 어느 정도 좀 조정을 거치는 기업들이 중국에 가서 성공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모레퍼시픽 외에 제대로 성공한 기업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저기 이랜드라든가 이런 특정 기업 또 베이지가우스라든가 이런 쪽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또 굉장히 또 고전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알아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그 내용 중에 소비재하고 서비스를 넣었는데 서비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뭐 어떤 건축 설계도라든지 아니면 뭐 영화라든지 이런 것처럼 통관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지 시장에서 갖고 있는 규제 자체가 곧 통관 장벽이 아닌데 시장 장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그런 쪽을 구성하고요. 대부분 다 중간재입니다. 여러분 그 스마일 커브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굉장히 후퇴를 할 것이다. 굉장히 그 산업 공동화가 될 것이다. 해외로 다 이전이 될 것이다고 했지만 실제로 제품 생산을 전후방에서 지원하는 기획이라든지 R&D라든지 브랜딩이라든지 디자인, 후방에서 지원하는 프로모션이라든지 세일즈라든지 AS 이런 부분은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다. 그래서 실제로 생산이 갖고 있는 부분에 부가가치가 낮기 때문에 결코 산업 공동화가 되지만 그 산업 자체가 무너지는 건 아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비스 쪽에 어차피 지금 강조가 되고 있긴 하지만 생산보다는 그 생산을 전후방에서 지원한 그 서비스 쪽에 굉장히 그 지원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시험 관계상 제가 중국을 나타내는 키워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중국은 굉장히 생각보다는 소비 성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100원을 저희가 인컴이 들어오면 그 중에서 한 70% 이상은 다 소비를 합니다. 그 제가 이제 뭐 화산이나 황산 뭐 이런 데 제가 많이 이렇게 계획 혼자 여행을 다니면서 보면 되게 사람들이 낙천적입니다. 그래서 앞날에 대한 것보다는 현실적이고요. 굉장히 그래서 소비 성향도 굉장히 강하고 재밌는 민족입니다. 또 하나 그 전자상거래가 굉장히 중국은 생각보다 발달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대부분 이제 관시라고 하죠. 그래서 뭐 중국은 어떤 비즈니스를 하려면 관시가 필요하다. 관계를 잘 형성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관시라는 게 중국은 지금 신용사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신용카드도 거의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거의
그런 신용사회가 아닐 때는 끼리끼리밖에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의 시장 자체도 합리화가 되면 그런 관시 부분도 많이 약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화동 화남 지역의 상황을 보면 도시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나중에 표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소비시장 규모도 지금 광동성이 1위고 상해나 뭐 이런 쪽이 다 굉장히 그 소득 수준이 높고 소비시장이 큰 그런 밀집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시장만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그 매력적인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상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물류나 전시장 인프라 위주로, 그러니까 제조업이 상해는 급격히 30%대로 전체 산업 구성이 떨어지고 다 서비스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 항만 해도 물류 쪽에 세계 최대 컨테이너 항을 지금 거의 한 5, 6년째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개방을 그 차이나 엑스포트 컴플렉스라고 해서 세계 최대 전시장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전시라든지 이런 쪽에 문화 이런 쪽이 굉장히 그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소비도시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럼 한국이 일종의 뭐 시장을 테스트하는 시장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상해도 중국을 진출하는데 그런 제품을 테스트하는 시장으로 충분히 지금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통관 물량을 보면 화동 화남 쪽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상해나 심천, 남경, 청도 이런 쪽에 다 그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물량의 70% 이상이 다 이쪽을 다 통과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상해시는 도시 자체가 서비스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9월에 그 상해 자유무역구를 출범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이슈화가 됐던 분야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그 자유무역 지역에 단순한 자유무역 지역이 아니라 서비스업 개방이 포함된, 그러니까 금융 등 18개 서비스 업종이 개방된 그런 쪽에 많이 그 자유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서비스업을 진출하실 때는 이쪽이 가장 먼저 개방이 되고 그 나머지 중국의 내륙으로 침투가 된다. 그래서 상해 쪽에서 서비스 개방이 안 되는데 내륙에서 개방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이쪽이 앞서가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표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까요? 저기 화동 화남 지역에 그 4개의 큰 도시가 있습니다. 4개 성이 있습니다. 전체 중국은 그 31개 성입니다. 쉽게 이제 뭐 생각하자면 2, 3, 4, 5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3개 성과 4개의 직할시, 5개의 자치구. 그 중에서 이제 대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만을 빼면 31개 성입니다. 그 중에서 4개의 성이 도시화율이 70%대에 다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소비시장 규모를 봐도 이게 소비시장 순위가 1, 2, 3위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동성, 강서성, 절강성 이런 부분이 다 중국 소비를 다 이끌어가는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소비재도 이쪽에서 많이 소화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진출해 있는 지역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출하는 지역이 광동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투자하는 지역이 강서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숫자로는 이제 뭐 투자 쪽에서는 저희 산동성이 제일 많지만 금액으로 봐서는 강서성이 가장 많은 포스코 차이나라든지 아니면 기아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쪽에 다 강서성에 다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상해에 있는 유통 채널을 한번 쭉 조사를 해봤는데요. 최근까지 제가 알리바바 본사에 가서 그 B2B 쪽하고 지금 업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으로 나눠서 볼 때 인터넷 쇼핑몰 쪽은 알리바바 쪽이 많이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알리바바 같으면 TM마오라 그래서 C2C 시장, 그다음에 타오바오몰로 해서 B2C 시장을 해서 나오는 이익을 지금 알리바바라는 B2B 시장에다 다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까지는 그 실제로 온라인 몰에 입주하는 입주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다 면제를 하면서 하여간 2억 개 기업을 모집을 하겠다 하면 그 자체가 시장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자기 앞으로의 알리바바 갈 쪽은 B2B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 기업들이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입주를 하면 대부분 다 그 성과가 낮으세요.
실제로 그 입점이나 관리나 이런 부분이 그 예를 들면 타오바오몰에 입점한 상품 자체를 끊임없이 관리를 해줘야 되고 프로모션을 해주지 않으면 그 자체가 인터넷 쇼핑몰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바일 쇼핑이 중국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아까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의외로 전자상거래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알리바바가 성공한 계기가 뭐였냐면 중국은 시종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결제를 인정을 하기 참 어려웠어요. 근데 알리바바가 그런 중간 결제 과정에 대한 보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증을 하면서 그 이용자가 굉장히 급속하게 증가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회원 자체가 그러니까 중국은 블랙홀 전략을 쓴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이익이 안 와도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내가 계속 모으다 보면 그 덩치 자체가 비즈니스다. 그 이후에 내가 이익을 추구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도 역시 지금 현재 B2B 시장은 실제로 그런 입점 기업들을 많이 모집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들어가봐야 합니다. 모바일 쇼핑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그럼 TV 홈쇼핑은 제가 현대라든지 뭐 CJ 이런 쪽을 다 가서 상담을 해봤었는데요. 이쪽도 굉장히 좋은 그 유통 채널이긴 한데 실제로 이쪽에서 취급하는 그 중간 벤더들이 한 20개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제 CJ, GS, 롯데, 현대인데 현대는 이제 상해 지역만 관할을 하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세 개는 전국 중국 전체 그 송출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벤더들이 실제로 벤더들을 통해서 홈쇼핑에 올릴 제품을 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보면 대부분 다 한국 홈쇼핑에서는 또 검증된 제품만을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이름이 없으면 이쪽에 이용하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시장에 가면 백화점 같으면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백화점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는 이제 그 밑에 있는 그 대형마트, 이마트라든가 롯데마트 이런 쪽에는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특히 롯데가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 보면 지금 이마트도 상당히 철수하는 분위기고 롯데도 상당히 고전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가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하면 다음에 한번 보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아직까지는 영업이 정상화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이유가 보니까 온라인 쇼핑이 일단 발달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사무실에도 우리 직원들 이렇게 구입하는 거 보면 다 온라인으로 다 주문을 합니다. 다 그래서 배송업체가 발달이 됐습니다. 실제로 여기 항저우 쪽에 있는 백세물류라는 그런 기업이 하루에 취급하는 전자상거래 물량이 30만 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 엄청난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현지 유통기업하고 대결해서 보면 보이지 않는 회색거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기업들이 유통기업으로서 진출하기는 정말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수입상품 전문점인데 DIG라고 최근에 이제 생겼는데 다이렉트 임포티드 구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도 지금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도 한번 채널로 선택해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쪽에서는 이제 시중보다는 좀 더 낮은 가격에 그 제품이 들어올 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오프라인 시장에서는 뭐 대우라든지 이런 쪽에서 보면 일본 기업들이 그렇죠. 일본 종합상사들이 과거와 같이 뭐 상품 중개라든지 자원 개발이 아니라 요즘은 다 소매나 유통 물류 쪽에 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채널이 많이 좀 중국에서는 활성화가 되어 있고 우리 종합상사 쪽에서도 그런 쪽에 그 추세를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계속 협의를 해가면서 종합상사하고 관련해서 중소기업 제품을 소싱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이라든지 제품 같은 거를 지금 나름대로 추리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도 어느 정도 성과가 되면 저희가 공개를 하면서 우리 무역업체들의 제품을 한번 소싱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현지화된 기업, 예를 들면 뭐 상해 같으면 신생활 건강, 화장품 이런 거 보면 거기는 신생활 건강이 옛날 과거 LG 분들이 나가서 만든 회사인데 연매출이 8천억입니다. 실제로 다 순수하게 중국 제품을 취급하고 있고요. 최근에 가서 제가 부회장님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이제는 한국 제품도 한 20% 정도는 ODM 쪽으로 해서 우리가 흡수할 수 있다. 자기네 유통망을 통해서 뿌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래선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 유통 채널에 대해서 제품과 맞으면 거래는 성과가 있겠죠. 이런 유통 채널은 어차피 뭐 직접 우리 수출 기업들이 접근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저희 같은 기관들이 그런 쪽에 유통 채널과 어떤 라인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진출 기업들이 하는, 저랑 이제 술 먹으면서 하는 얘기를 제가 쭉 이렇게 메모를 해봤는데요. 합작 투자는 주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중국과의 합작은 잘 되든 못 되든 깨질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화수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가 지분 투자를 해서 계속 그 이익을 빼먹으면 그 회사를 폐쇄를 해버린다고 합니다. 폐업을 시키고 다시 설립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주기적으로 그런 합작 투자를 하실 때에는 주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뭐 이랜드나 아모레퍼시픽도 조그마한 회사로 출범을 했죠. 그리고 그 나중에 지분을 인수하면서 그야말로 중국화된 기업이 된 거죠. 그리고 중국 시장 진출에는 좀 더 중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중국 시장을 가장 실패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단기 성과에 집착한다. 거의 한인사에 지금 상해 한 8만 명 정도가 있고 거기에 수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야기를 해보면 보통 그 한 8년 9년 정도 나가서 같이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만들고 실제로 뭐 중국 사람들이 정말 친하다고 할 때는 중국 사람들이 친구라고 할 때는 펑녀라고 하지만 실제로 정말 내가 나하고 정말 친하다고 할 때는 라오 펑녀라고 합니다. 라오라는 거는 늙었다. 그러니까 오래됐다. 어린 친구다. 이렇게 했을 때는 같은 값이면 가급적이면 그 사업기회를 많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 그냥 1년 내야 성과를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조급증도 있고요. 또 중국 시장에서 또 빨리 철수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급 도시 위주로 진출을 해라.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 뭐 상해시에서 한 비행기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창사라는 게 있습니다. 창사 가면 거의 한 700만 정도 되는 도시인데요. 그런데 가서 보면 거의 슬럼화되어 있습니다. 슬럼화. 그래서 실제로 정말 1급 도시와 2급 도시와는 차이가 격차가 너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그 2성급 도시로만 진출을 하시면 그 자체가 사업 확산이 쉽지 않다. 그리고 그런 합리적인 관행 자체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큰 도시를 통해서 그 주변 도시를 확산해가는 그런 전략을 하시라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서비스 무역 같은 경우는 상해 자유무역과 가장 선험적으로 지금 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활용해 보시면 좋고요. 되게 이제 서비스업 그러면 제가 이제 저도 서비스업을 한 1년 정도 연구를 했었는데요. 국내에서 성공하는 기업이 결국 해외에 나가서 성공을 합니다. 뭐 프랜차이즈다 그러면 프랜차이즈다, 커피빈이다, 뭐 여러 가지 뭐 피자헛이다, 뭐 비스타 피자다 이런 것도 다 보면 국내에서 경쟁력을 가진 프랜차이즈가 나가서 성공을 합니다. 그 프랜차이즈는 결국은 서비스 무역에서는 단순한 음식업이 아닙니다. 프랜차이즈 자체는 우리가 서비스 통계를 잡을 때 서비스 프랜차이즈는 어떤 식으로 하는가 지적 소유권으로 들어갑니다. 그만큼 그런 노하우로 수출하는 거지 음식을 수출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저희 상해 지부는 말 그대로 상해에 입주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기업들이 의뢰해오는 시장조사라든가 시중조사, 바이어 매칭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이제 아까 전에 우리 북경 지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화장품 식품에 대한 기획인증 취득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KTR이 지금 이게 화학융합 시험연구원인데 중국의 최초로 제중 신고 책임회사 대응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공동 협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화장품 식품을 중국에 수출하려면 위생허가를 취득해야 되는데 그 위생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중국에 있는 법인이 있거나 아니면 중국에 주소를 둔 다른 대행회사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까지 할 수 있으니까 KTR이 저희가 이런 필요한 기업들을 모아드리고 또 그리고 KTR에는 공식 루트를 통해서 저희가 수출을 진행을 하시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이제 종합상사에 대한 수출 대행 사업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종합상사 기능 자체가 소비재나 유통 쪽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저희가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여지를 제가 찾아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좀 가시 성과가 나면 저희 그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종별 연구에도 제가 하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업종 연구가 보이지 않는 장벽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레귤레이션 정보라든지 이런 쪽을 공유할 수 있게 저희가 그 업종 연구에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상해는 저희 기업인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저희 오시게 되면 그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면 상해 연락처가 있습니다. 꼭 한번 방문하셔서 저희하고 차도 같이 한번 나누시고 중국 시장에 약간 어설픈 제 설명도 들으시면서 중국 쪽에 이렇게 좀 편안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